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준석 해설위원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입니다. 오는 6월 인도네시아 축구대표팀이 발표한 A매치 명단에 무려 18명의 귀화 선수가 포함됐습니다. 전체 32명 중 절반 이상이 외국 태생 선수라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발표가 나자마자 중국 언론에서 나온 반응입니다. 벌써 졌다. 최하위 탈출은 불가능하다는 체념 가득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경기는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백기 들었다는 이야기인데요. 과연 중국 축구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어떻게 이토록 과감하게 체질 개선에 나선 걸까요? 오늘 그 진짜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먼저 중국 대표팀의 현재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2022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을 앞두고 열린 3차 예선. 중국은 지금까지 2승 6패, 승점 6점, 그리고 득실차는 무려 13점입니다. 조 최하위, 말 그대로 바닥입니다. 그런데 이번 6월 A매치 2경기를 앞두고 분위기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상대는 다름 아닌 인도네시아. 바로 그 인도네시아가 감독을 경질하고 새롭게 네덜란드 출신 감독 패트릭 클루이베르트를 선임하면서 분위기를 확 바꿨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파격인데 더 놀라운 건 귀화 선수만 무려 18명을 명단에 포함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전체 소집 인원 32명 중에 절반 이상이 귀화 선수라니 정말 파격적이죠. 이들은 대부분 유럽 출신으로 네덜란드에서 활약했지만 자국 대표팀에는 들지 못했던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이들을 적극 영입해 대표팀 전력을 대폭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예선에서 귀화 선수를 9명까지 기용하며 사우디아라비아와 바레인 같은 중동 강호를 꺾기도 했죠. 자, 여기서부터 중국의 문제가 드러납니다. 중국 언론인 소후닷컴은 이번 인도네시아 명단 발표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중국은 아직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았지만 인도네시아의 예비 명단을 보고 이미 졌다고 느꼈다. 6월 2경기에서 2연패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최하위 탈락이 유력하다. 이런 식으로 경기 시작도 안 했는데 백기부터 들고 있는 겁니다. 정말 믿기지 않아요. 아니, 아직 명단도 안 나왔어요. 경기장에 나서보지도 않았는데 언론부터 졌습니다라니요? 이게 국가대표입니까? 동네 조기 축구팀입니까? 물론 지금 중국이 처한 현실이 녹록치 않다는 건 사실입니다. 귀화 선수들을 도입했지만 실전에서 기용할 수 있는 선수는 극히 일부였고 3월 A매치에서는 고작 2명밖에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중국 축구의 희망으로 불렸던 으케손, 페르난두, 알랑 같은 선수들도 모두 사라졌고요. 즉 귀화 정책은 했지만 제대로 활용도 못했다. 선수 선발도 운영도 기용도 모두 전술적인 실패였다는 겁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귀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전력 보강에 성공했고 선수단의 마인드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런데 중국은요? 시작도 전에 멘탈 붕괴.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력의 문제입니다. 축구는 실력 반, 멘탈 반이라는 말. 바로 지금 중국 대표팀을 보면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아요. 아직 경기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좌절이란요? 이게 국가대표입니까? 동호회입니까? 중국도 귀화 선수를 시도한 건 맞습니다. 한때 아시아 무대에서 이름 좀 날렸던 선수들, 으케손, 알란, 페르난두 같은 선수들을 대거 귀화시켰죠. 이름값만 보면 꽤 화려해요. 중국 리그에서 실력을 입증했던 공격수들, 팬들도 큰 기대를 걸었고 언론도 이제 중국도 변하겠구나 하는 분위기였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귀화만 하고 끝이었어요. 선수들 관리도 안 되고 대표팀 내 위치도 불분명하고 무엇보다 전술적으로 활용을 못했습니다. 올해 3월 A매치 예선, 중요한 경기였죠? 그런데 그 경기에 나온 귀화 선수는 고작 2명이에요. 나머지 선수들은 명단에도 없거나 벤치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전략적인 귀화입니까? 그냥 이름값 채우기, 보여주기식 귀화였던 겁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완전히 다릅니다. 단순히 선수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FIFA 국적 규정 완화를 철저히 분석하고 거기에 맞춰 움직였어요. 대표적으로 네덜란드 태생이지만 A매치 출전 경험이 없는 선수들을 타겟으로 정확히 필요한 자리에 딱 맞는 자원들을 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중심으로 전술을 재정비하고 감독도 유럽 출신으로 바꾸며 시스템 전체를 리셋했죠. 쉽게 말해서 인도네시아는 계획이 있었고 중국은 없었다는 겁니다. 귀화도 전략이 있어야 성공하는 시대입니다. 선수 개인의 기량에만 의존하는 건 오래 못 가요. 그 선수를 어떻게 기용하고 어떤 역할을 맡기고 그 팀 안에서 어떤 케미를 만들어낼지가 더 중요하죠. 이게 차이입니다. 그냥 귀화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시스템에 녹여내고 일관된 전술과 철학으로 연결해야죠. 중국은 껍데기만 귀화했지 내용은 없어요. 지금 인도네시아는 단순히 귀화 많이 했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대표팀의 철학 자체를 바꾸는 과정이고 그 중심에 장기적인 비전과 현실적인 선택이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일단 데려와 놓고 써먹질 못해요. 정작 필요할 땐 명단에서 사라지고 전술에도 녹아들지 못합니다. 결국 중국 축구가 귀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표팀의 체질 개선이나 경기력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한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국 대표팀, 현재 브랑코 이반코비치 감독이 새로 부임해서 중국 슈퍼리그를 돌며 선수들을 점검하고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감독이 바뀌었는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전술 색깔이 안 보입니다. 공격도 없고 수비도 없고 그냥 무색무취. 도대체 어떤 스타일의 축구를 하겠다는 건지 현장에선 전혀 감이 안 잡혀요. 숫자로 보면 더 참혹합니다. 3차 예선 8경기에서 고작 4골 득점, 17골 실점. 득실차 13입니다. 이건 그냥 수비가 무너진 수준이 아닙니다. 전술 자체가 없었다고 해도 믿을 수밖에 없는 수치예요. 어떤 팀은 수비는 약해도 공격이 날카롭고 또 어떤 팀은 공격은 부족해도 조직적인 수비로 버티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은요? 공격도 없고 수비도 없고 조직도 없습니다. 감독이 있긴 한데 리더십이 있는지는 모르겠고 선수들이 한 팀이라는 느낌도 없어요. 그냥 각자 개별 능력에만 의존하다가 무너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는 인도네시아를 한번 보세요. 바레인, 사우디 같은 중동 강호들을 잡아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변이 아니에요. 조직력, 기동력, 그리고 무엇보다 철저한 사전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감독 교체도 과감했고 귀화 선수들도 하나의 시스템 안에 잘 녹아들고 있어요. 패스 흐름, 수비 간격, 세트피스 상황까지 경기를 보면 인도네시아는 진짜 준비된 팀입니다. 반면 중국은요? 경기만 하면 후반에 무너지고 중앙은 텅 비고 측면은 그냥 뚫려버리고 세트피스는 기대도 안 하게 되고 중국은 조직도 없고 리더도 없고 미래도 안 보여요. 그냥 개별 능력에 의존하는 축구, 그 한계가 바로 지금 드러난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는 하나로 이어집니다. 리더십 부재, 시스템 부재, 전술 부재. 선수들이 열심히 뛰고 싶어도 어디로 뛰어야 할지, 무슨 역할을 맡아야 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경기를 이기겠습니까? 이제는 개개인의 실력만 믿고 무대에 나설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모든 축구는 팀으로 움직이는 스포츠고 그 중심엔 반드시 방향을 제시해줄 감독의 전략과 리더십이 있어야 해요. 중국은 지금 그 중심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A매치를 치른다면 경기 시작 전에 이미 결과는 예고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중국 대표팀 상황을 보면 경기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기자가 묻기도 전에, 팬들이 응원하기도 전에 선수들 스스로 이미 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패배가 아닙니다. 선수들의 멘탈 자체가 붕괴된 상태예요. 멘탈이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그건 그냥 껍데기일 뿐입니다. 싸우기도 전에 포기하는 대표팀, 그 팀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투지, 조직력 있는 수비, 전방에서의 강한 압박, 그리고 기술적으로 완성도 높은 공격 전개까지 모든 게 하나의 철학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보셨죠? 어떤 위기에서도 고개 숙이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태도. 이게 바로 우리 한국 축구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이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은 지난 경기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싸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축구의 힘이에요. 우리의 자랑이에요. 이런 투지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리그 시스템, 유소년 육성, 지도자의 철학, 팬들의 응원, 이 모든 것들이 오랜 시간 축적된 결과예요. FIFA 랭킹을 봐도 명확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 랭킹 24위, 아시아 최상위권을 지키고 있어요. 반면 중국은 88위까지 추락했습니다. 이 숫자 하나가 단순한 수치 같지만 여기엔 전술, 멘탈, 시스템, 미래에 대한 비전까지 모든 격차가 담겨 있습니다. 결국 숫자가 현실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앞으로의 미래까지 예고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달리고 있고 누군가는 시작도 전에 포기하고 있습니다. 차이는 바로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지금 중국 축구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귀화 정책은 실패했고 전술은 흔적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감독은 리더십을 잃었고 선수들은 멘탈이 무너졌습니다. 팬들의 신뢰도 이미 바닥이에요. 남은 건 유니폼뿐, 내용은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아시안컵 결승 진출, 월드컵 본선 꾸준히 진출, 해외파 선수들의 성장, 유소년 시스템의 착실한 뿌리내림. 한두 번의 반짝 성적이 아니라 기초부터 탄탄하게 쌓아온 구조와 시스템, 그게 지금 대한민국 축구를 지탱하고 있는 힘입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축구입니다. 기초부터 탄탄하게 미래를 준비하는 축구.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자랑스럽습니다. 이 자부심은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수많은 땀과 도전,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으로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중국은 지금 흔들리고 있지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더 높이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국 축구의 현실을 통해 무너지는 축구와 준비된 축구의 차이를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대한민국 축구의 저력과 자부심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 태극전사들, 그들을 향한 응원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김준석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